카페를 시작하는데 사회 안에서는 카페 사장님들이 되시는 분들이 카페 알바를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사장님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터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네.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제자화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교회인가를 스스로 진검승부하는 현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로의 개념을 되게 소름 돋게 들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초대석 시간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되게 다양한 분들을 저희 집에 모셔서, 여기는 엠마오 스튜디오 저희 집이고요. 네, 저희 집에 모셔서 많이 인사를 할 텐데,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제가 직접 청해 모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김동은 전도사님이시고요. 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동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개척일기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BOC 컴퍼니라는 회사 대표로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은 전도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 소개를 봤어요. 제가 과일 브랜드 매장을 270개까지 확장하고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대표님들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은 전도사, 그 소개를 봤는데 네. 뭐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는 원래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신학대학교 가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화류계 쪽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제 여기에 용 있고, 네. 호랑이 있고, 허벅지에 잉어 있고, 등엔 도깨비 있고. 이 친구들 데리고 땀 흘려서 같이 일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과일 가게를 하나 작게 시작을 했는데, 네. 좀 이게 운이 좋게 유튜브 그 당시에 이제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근데 그게 첫 영상이 한 20만 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이제 작년 초에 일단락해서 정리하고 다 네.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게 이제 마케팅으로 그 정도로 사업을 한번 해봤었다 보니까 마케팅이 잘 돼서 이게 다른 데도 잘 적용이 될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세차장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동네 세차장에 막 연예인들 모이기 시작하고 매출이 한 5배 뛰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무사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도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사업이 막 성장이 잘 돼서, 또 그러면서 그래서 마케팅 회사를 아예 차리게 됐고. 그럼 정확히 마케팅 디렉터라고 하나요? 그런 일을? 네, 저는 그래서 마케팅 PD라고 그냥 이제 제 명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소개하시다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긴 했는데 네. 웨이터 출신인데, 제가 영상 언뜻 보기로 아버님이 목회자시지 않으신가요? 네, 아빠 목사님이죠. 네. 네. 그래서 웨이터신데 회심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쪽으로 가신 계기가 더 궁금해요. 어떻게 그쪽 길에 발을 들이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에. 제가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편지를 써두고 나갔어요. 당구 치러 오시는데 좀 건달 형들이 네. 말 잘하면은 팁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당구 칠 때, 형님 길 보시는 게 모세가 바다 가르시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 됐죠. 그래서 인형 탈 뒤집어 쓰고 네. 이제 막 삐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 돈을 좀 빨리 자본주의 세계 안으로 일찍 들어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수익도 발생하고 약간 그런 감각이 좀 익힐 때였었네요. 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딴 거 안 하고 네. 월드컵 때는 막 응원봉도 팔았고요. 아. 그리고 월드컵 때 막 경기 있는 날 일기예보 확인해서 비 온다 그러면은 우산 갖다 팔고. 그렇게 돈의 흐름을 좀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주변에도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감각이 튀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 채널에서 상당히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생계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안 해서 타락을 한다. 그리고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도 많이는 모르다 보니까 제가 보통 추천했던 일이 뭐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어떤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개념만 알고 있다가 제가 전도사님을 알고 놀랐던 게 뭐냐면은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사업이란 건 제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사업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 개념도 없이 그냥 사업이란 단어 자체는 아예 못 떠올려 봤는데, 목회자가 이중직으로 사업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그게 더 나은 답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변에 네.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들 좀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어때요? 좀 그랬을 때 좀 성공한 사례도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좀 이렇게 힘든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좀 어떤 걸 택했다가? 사실 90% 이상이 힘든 케이스예요.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 보니까 세상 물정이라고 하죠. 네. 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쉽게 말하면 카페를 시작하는데 카페를 하실 때 먼저 기본적으로 카페 사장님들이 되시는 사회 안에서는 카페 사장님들이 되시는 분들이 카페 알바를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한 바퀴 정도는. 네.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이게 내 적성과 맞다. 그리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뭐가 되겠다. 요 정도의 판단 후에 보통 시장으로 뛰어드셔도 사실 1년에 10개 생기면 12개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자영업 시장이 빡빡한데 네.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장님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면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면은 바로 대표님이 되고 또 주변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한 7명 고용을 하는 거예요. 초장부터. 좋은 마음에. 그렇죠. 그러면은 급여가 인건비가 일단 기본 300에 7321 2100만 원에 그 정도 되는 인원이 또 돌아가야 되니까 매장도 클 거고 그럼 네. 매장 월세 500에. 와. 그래서 실제로 막 노동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네, 페이를 감당을 못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케이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을 시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자영업을 시도하기에는 이제 시드머니가 없다 보니까, 네. 보험 같은 거. 영업직. 근데, 전 되게 제가, 지금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좀, 그 사람도 참 그랬다, 이런 경험이 뭐냐면은, 어느 날 신대원 동기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도 한 26살? 그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전도사님 잘 지내요? 예,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 그 주민등록번호랑 뭐 좀 얘기해 볼래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도 얘기 좀 해봐야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했던 거죠. 자산관리사. 제가 그거 자산 관리사가 되는지 그냥 무료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 안 해주셔도 되고, 왜냐면 저 지인분 중에 또 한 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접근했었던.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빨리 얘기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야마가 돋았던 거죠. 네. 전도사님, 저희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좀 싸늘하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는 그 정도 사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개인정보를 빨리 달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관계는 저희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도 진짜 참 철딱선이 없었다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좀 은근 좀 흔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영업직이 사실 폐해가 원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영업하는 분들이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지인 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기존에 있었던 관계들 안에서. 그런데 사실 진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지인들한테 절대로 쉽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렇게 팔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관계니까 같이 일이 섞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상조회도 많이 하시고요. 상조회.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영업 쪽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기업들이죠. 뭐 뉴땡, 뭐 뉴스땡, 뭐 아니면 암웨땡,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그런 데에서 보통 많이 하시는데 관계가 많이들 깨지죠. 사실 거기 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뭐 3-4명만 물어다 주고 그만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본사 고객으로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 강의를 본 적이 있대요. 그 영업사원들 신입 교육을 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었대요.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뭐 가정주부였는데 연봉 20억 신화해서 뭐 누구 나와서 얘기하고 뭐하고 네. 그 자리에서 선물을 그렇게 뿌린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갑자기 퀴즈 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치면은 뭐 임신했을 때 보는 성경은 뭐 에베소서 정답 뭐 깔깔깔 올라오면은 갑자기 뭐 크루즈 여행권 갑자기 막 주고. 네. 그래서 막 거기 가면은 다들 이렇게 뽕이 차와가지고 자기 중고등학교 앨범 막 다 꺼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근로를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제가 뉘앙스를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께서는 그런 근로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사업이 더 이중직적으로 가치가 있고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일부분은 맞고 네. 일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네. 정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사업 자체가. 네. 그래서 달란트에 네. 맞게 하시면 좋겠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보통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내가 사업을 한다 그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하시는 건 또 사업이 많으세요. 아, 사업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군요. 보통 네.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카페 보통 많이 하고요. 아, 카페. 네, 카페를 많이 하고 먹는 사업 쪽으로도 요즘 외식업 쪽으로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 프랜차이즈 네. 같은 거. 보통 이제 그럼 사업으로 잘 모르는 상태로 뛰어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고민하는 게 그거 같아요.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중직으로 사업을 선택했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아이템을 선정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상품이 결국 뭐냐면 저는 이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 있으려면 네. 내가 평소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 꿈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죠. 빵에 관심이 없는데 네. 빵이 돈이 될 것 같은데 해서 시작하면 되게 얕기 때문에 네. 금방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금방 전복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 내가 만들 수 있는 고가치? 네, 맞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봤을 때 요새 누가 이거 많이 하는데 요새 이거 뭐 탕후루 유행한데 뭐 요아정 유행한데 이걸 볼 게 아니라 네. 일단 나를 먼저 좀 봐야 되네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럼 보통 신학생들이나 목회하신 분들이 아 나는 목회밖에 몰라 성경밖에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또 자기 내면을 잘 보면 좋아하는 게 또 하나씩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취미들이 또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다들 뭐 성경만 보는 척하지만 네.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대부분 다 커피 전문가시고. 아. 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네. 오프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보통 사업 떠올리면 이제 가게 얻고 하는 네. 건데 오프라인으로 시작하지 마라. 네. 아, 마케팅 플랫폼으로는 블로그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인스타도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뭐 요즘 요즘 많이 하는 스레드, 스레드, 네. 틱톡, 유튜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판다고 해볼게요. 아, 네, 이거. 네, 네.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요 인터넷에. 그럼 그거 가지고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중에 쉽게 사는 네. 이 물티슈 네. 이거 닦는다고 다 깨끗해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닦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판매하는 이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서 내 자사몰이나 내 네.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내 거를 구매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에서 수요를 먼저 잡아라.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온라인은 말씀처럼 훨씬 더 이제 초기 자본도 적게 들고 그렇죠. 또 망했을 때 리스크도 적고 하니까. 그렇죠. 저 아이템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내가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면 그런 쪽으로 브랜딩이 되겠죠. 아, 또 그런 점에서 내가 청소를 좋아하면 청소 쪽으로 브랜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자꾸 뭐가 염려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전 진짜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다못해 내가 자녀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성이 되니까 그렇죠. 서사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애들 요리만큼은 내가 해주고 있어라고 했을 때 뭐 네. 어떤 유아식이 됐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찾으면은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을 해라. 근데 목사님들 대부분 영상을 네. 촬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편집을 그쵸.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카메라 앞에서 말해본 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 훨씬 더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는 맨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말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요가 확실하다 싶으면은
이제는 오프라인을 해도 되겠다 해서 검증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래 제가 지인분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네. 카페를 창업을 하시는데 네. 이미 온라인에서 매출을 꽤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은 이제 볶은 콩을 개 카페로 납품해주는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개인 카페로. 예. 네. 그래서 그 각각 개인 카페들에다가 볶은 콩을 납품한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미 온라인에서 판매가 꽤 되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짠 여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가게 열 때부터 팔로가 이미 다 짜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번 그 가게를 되게 싸게 구했다고 사진을 봤는데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장사수완이 없으신가? 근데 알고 봤더니 목이 좋을 필요가 없는 게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미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온라인이 그렇게 잘 이미 유통 라인과 판매 판로가 잘 확보가 되면 네. 사실 오프라인 매장은 네. 목이 좋을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오히려 공간이 넓고 네.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매장을 해놓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두는 것이 제 생각에 네. 제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하나 일체화 되는 거예요. 아 사업과 사역의 일체화. 네. 직원이 필요해요. 네. 직원을 고용하죠. 그리고 그 직원과 함께 생활을 함께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선택들, 내가 대화할 때 나오는 성품들, 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대표잖아요. 네. 사장님의 가치관이 직원한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찾냐면 대표님이, 사장님이, 목사님이 그런 태도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 직원이 삶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찾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기회가 됐었을 때 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성도화하는 네.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역과 사업이 하나가 되니까. 네. 그런데 사업은 사장님 되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할 거니까. 근데 원래 목회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성도 아니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또 저거를 의식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좀 안정적으로 교회 그 공간에서 목회를 한 상태에서 네. 이 목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사업을 하고 싶다. 네. 그럼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좀 유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까요? 저는 영상 봤던 것 중에 제가 또 인상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없이 굴러갈 수 있는 사업의 구조를 만드시는 것도 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혹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나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드는 거죠. 네. 교육을 통해서. 제가 1시간 일했을 때 2만 원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한 친구한테 10,000원을 주고 그 시스템을 만든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네. 아. 그래서 먼저는 시스템을 근데 사실 2만 원 버는 일로 안 됩니다. 네. 3만 원 버는 일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누구 고용한다.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만큼이 팔리는가 계산해보고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왜 3만 원이냐면 네. 주유수당이 있고요. 네. 퇴직금이 있고요. 그리고 부대 비용이 있고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 마음 참 간사한 게요. 네. 항상 이제 뭔가 근로자 입장이었을 때는 노동법 좋다 했다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노동법 들어보니까 으이씨 하라는 게 많아 이렇게. 그럼요. 사람을 쓰면 못해도 한 2만 원은 준다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3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일단 먼저 만들어라.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랑 연결된 자기 전문성과 어떤 자기의 취향이 반영된 그 아이템으로 맞습니다. 일단 3만 원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고용해서 얘를 돌리고 이 사업을 복제해서 10개를 돌리면은 네. 이제 그 일이 시간은 나한테 10만 원을 가져다 준 일이 되는군요. 스스로 시간당 3만 원 벌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는 걸 뭐를 하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3만 원 벌어야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이제 남한테도 말씀처럼 이제 복제를 해서 네. 고용하고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은 궁극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네. 직원을 혼자 둔다는 건 네. 제가 과일 가게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현찰을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놀랍게도 믿는 사람일수록. 근데 그렇게 뭐 직원이 막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먹고 막 그대로 아이템 그대로 베껴가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결국은 대표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실제로 일한 거 이상으로 좋은 대우를 미리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제자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주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방만할 수 있는 또 여지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전통적인 교회 모델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아주 또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나만의 전문성이 투여된 아이템을 선정하고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아이템과 관련된 알바나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 반드시 일단 근로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가게 보이면은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네. 수요를 만들어보고 네. 그래서 된다면 오프라인은 뭐 선택 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그 이제 사업과 사역을 이제 하나로 동기화 네. 하고 만약에 이 이상 더 좀 사업이 커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용과 복지를 네. 통해서 네. 구조화를 시키고 네. 근로 있잖아요. 네. 근로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터에 갔어요. 네. 근데 내가 목사님인 거를 혹은 내가 전도사인 거를 내가 사역자인 거를 밝히지 않고요. 네. 업장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를 그 네. 일터에서의 동역자를 파트너를 네.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네. 일하러 들어갔을 때 나 여기서 빨리 경험만 빨리 하고 빼먹고 나와야지가 아니라 네. 거기서부터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이 업장에 보내신 이유가 하긴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근로를 해야 그렇죠.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할 때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할 사람인 거니까. 그리고 그게 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것의 근본이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 계속 하세요. 가서 왜 못하십니까? 라고 네. 했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보는 또 많이들 개척할 때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원들을 이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네. 보통 저는 사역했던 교회 연락해가지고 야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마는 네. 근데 사람을 만나러 가자. 어디로? 근로 현장으로. 맞아요. 나도 생계도 해결할 겸 또 아이템도 찾을 겸 맞아요. 삼박자를 다 갖출 수 있는 현장이 사실 저는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나 20, 30대는. 네. 그런데 여전히 일터엔 너무너무 많은 게 20, 30대거든요. 네. 근데 일터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네.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제자화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내가 성도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를 스스로 진검승부하는 현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요. 그럼 아예 그냥 교회 개척 자체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건물이 있어도 사람을 모아도 거기에서 제자화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네. 일반 성도로서 듣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가슴이 뛰네요. 저도 되게 이렇게 근로의 개념을 되게 소름 돋게 들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군요. 한참 연락 오던 형이 있었어요. 나 강남에다 바 차렸는데 술 실장으로 잠깐 좀 와라. 그러니까 재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돈이 빈다. 그래서 전 그때마다 항상 나 이제 목사 되려는 사람인데 부르면 써요 이랬거든요. 네.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널 향한 계획이 넌 그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네. 그때 학교에서 이제 저희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안수해달라, 날 파송해달라.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나 안수해달라. 어디를 파송해주냐? 나 강남에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와.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바텐더들이 있었는데 한 16명, 17명 됐는데 그 친구들이랑 한 1년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한 9명 정도 전도해서 네. 마이너 컴퍼니라는 선교단체도 만들고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예요. 와서 나 전도사인데 너네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냥
곁에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한결같이 있어주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뜩 취해가지고 형 나 어렸을 때 나도 교회 다녔어. 중등부 회장이었어. 막 어쩌다 등신이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러다가 저러다 이랬는데 그럼 울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 다 들어주고 근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집에 가면 잠은 잘 오냐? 자기 전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한번 물어나 봐. 애가 물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선교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는 말로 나한테 술자리 불러내가지고 근데 야 성진아 솔직히 하나님이 있긴 있냐? 막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제가 그런 쪽의 삶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근로로 열릴 수 있는 거네요. 진짜 비그리스도인 현장으로 그냥 아주. 그럼요. 일터에 가면 엄청 많죠. 이야. 엄청 많죠. 그리고 사장님도 복음을 사장님은 항상 입장이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근데 사역자가 진짜 그런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일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을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비추러 왔다. 같은 게 있거든요. 주님이 날 보내셔서 온 건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해 일해. 누가 보든 안 보든. 왜? 난 주님 앞에서 코람대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러면 사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새끼는 뭐지? 그러면 자꾸 내가 직원인데도 내 눈치를 봐요. 막 이렇게 그래. 좀 다르네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내 출신 성분을 안 밝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꼭 기회가 옵니다. 1년 안에 옵니다. 야, 넌 왜 그렇게 안 보는데도 혼자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먼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요즘 SNS가 잘 돼 있잖아요. 뭐 타고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말하면 안 돼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내가 직접 말하게 될 타이밍을 내가 막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야, 너 교회 다니더라? 이렇게 오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당당하게 당차게 복음을 훅을 빵 먹이면 되는 경우가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제발 이 내용 이렇게 좀 청년부 수련회나 지금 우리 이 내용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와 이거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산 위의 마을에 숨겨지지 못한 이유도 결국 그게 빛나기 때문이고 그럼 그걸 기억한다면은 내가 왜 일터에서 웃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일터에서 한 번 더 참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이중직 얘기도 되게 좋았지만 마지막에 지금 근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제가 너무 아마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같은 감동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 되게 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전에 인터뷰하신 분 중에 군대 선임으로 만났다가 연도 이어지신 분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군대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정말 오랫동안 잘 갖고 유지하면서 사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친구가 심지어 저보다 5살 어렸거든요. 어린데 선임이고 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린 대표님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 큰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그분도 초기 멤버들이 모였었는데 되게 헌신적인 멤버들이 처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 초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막 야근한다 하더라도 그냥 좀 같이 좀 하고 뭐 나도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사람. 나 너무 대표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초기 멤버가 어떻게 모인 거예요? 하니까 다 군대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 선임이 너무 좋아서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리만의 힘이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참 아무튼 지금 댓글 올라왔는데 이 영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편집해가지고 재료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같이 여러 얘기 나누셨는데 혹시 약간 아쉬운 말씀 있을까요? 좀 이 말도 좀 하고 싶다. 왜 과거에 성공한 목회 하면은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은 12명 제자 삼고
그 12명에게 집중하셨었잖아요. 네. 1터 사역하면요. 1터에서 교회를 세우면 사실 10명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한 사역자, 예수님께 칭찬받는 종의 개념이 큰 교회에도 물론 있지만 네. 한 영혼을 제자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되려면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일반적인 일을 특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일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 사업, 장사, 네. 생활하는 거, 이거를 특별한 일, 사역처럼. 네. 그러니까 손님 맞는 것을 정말 예수님이 보낸 어떤 영혼을 환대하듯, 제자 교육, 이렇게 직원 교육하는 것을 제자 양육하듯이. 네. 그리고 그래서 사업을 사역처럼 하면 좋은 열매들이 생기는데, 반대로 특별한 일을 일반적이게 하면요, 그러니까 사역을 사업처럼 하면 전도를 영업처럼 하고, 네. 제자 양육을 뭐 이제 그런 직원 가스라이팅 하듯이 하고 하면 네. 열매들이 별로 안 예쁘게 맺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일반적인 일을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사역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명, 100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 큰 교회는 많이 무너질 수 있어도 네. 작은 정말 5명, 10명의 그런 공동체들이 이렇게 막 그 세상 속에 정말 알 박힌 것처럼 척척척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네. 되게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문제도 많겠지만 또 그건 다음 세대에 누가 가서 하겠죠. 네. 진짜 이 영상을 보고서 되게 피 끓는 신학생들, 피 끓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김동원 전사님 모시고서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생계 가운데서도 좀 더 편해지시면 좋겠고, 또 동시에 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단순히 생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엠마오 투데서 김동원 전사님 여기까지 모시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 네.